벌써 한 달째 그들은 훈련 중이다. 천리 행군, 말 그대로 천리를 걷고 또 걷는 훈련. 그들은 강인한 정신과 체력을 자랑하는 최강의 부대 특전사다. 부상을 입어도 대열에서 낙오되는 법이 없다. 대열 속에 특전사 경력 4년 차인 정두희 중사가 있다. 어깨가 왜 그래요? 군량근에 쓸렸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발바닥. 물집이 생기고 터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아프지 않으세요? 예? 아프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정두희 중사도 신발부터 벗는다. 물집이 터진 부위에 반창고를 붙였는데도 발바닥이 쓰리고 화끈거린다. 어디라 하면 썰어 작은 수건이니까 이거 결혼식 때 찍은 거. 한 달 동안 못 봤으니까는 많이 모르겠죠. 결혼하고 딱 한 달 만에 훈련 나와가지고. 결혼 한 달 만이면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행복할 때 지금 아내는 뭘 하고 있을까? 여군과 남군이 함께 특공무술 훈련을 하고 있다. 그곳에 아내 김민경 하사가 있다. 유사시 비밀리에 적지에 침투해 적을 제압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때문에 무술 단증을 따기 위한 훈련은 특전사에게 필수다. 여기서 이쪽으로 나간 건가? 이쪽? 차고 하나, 둘. 특공 무술의 꽃은 격파. 대리석도 단숨에 깨버린다. 특전사 김민경 하사도 격파를 배워야 한다. 여기 와서 조금만 가르치면 자기 인원들이 또 할 수 있다는 자부심만 딱 갖고 정확한 동작으로 이렇게 하면 다 격파는 무난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순간적인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런 정신으로 순간적인 힘이 나오기 때문에 격파가 가능합니다. 이걸 잡고 이렇게 깨버리면 다친다 말이야. 결이 어떻게 돼 있어? 손판결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이렇게 깨줘야 그냥 뚝 깨진다. 첫 과제는 송판 깨기. 김민경 하사의 눈빛이 살아있다. 기압 딱 넣고 때려봐. 밑을 때리지 말고 가운데를 정확하게. 그렇지. 최강의 부대답게 특전사 여군도 강한 격파수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그 사이 특전사 3여단의 천리 행군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완전 군장을 한 채 산길을 오르는 게 힘들긴 해도 뜨거운 햇빛에 달아오른 아스팔트보다는 걷기가 수월하다. 그래도 이번이 두 번째 천리 행군인 정두희 중사는 틈틈이 후배들을 챙긴다. 다 왔으니까 내려가기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네. 군대 화이팅! 전라북도 익산에서 서울에 있는 특전사령부까지 침낭에서 새우잠을 자며 꼬박 걸었다. 극한 상황 속에서 특전사들은 강인한 정신과 체력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매일매일이 고되고 힘든 훈련의 연속인 특전사. 아내 김민경 하사는 오늘 고공 강화 훈련을 한다. 김민경 하사는 특전사 여군중대 고공 전담팀 소속. 그러니 오늘 훈련은 김 하사의 전문 분야다. 김민경 하사가 고공 강화를 한 지는 7개월째. 오늘이 45번째 낙하다.
그래도 오를 때마다 처음인 것처럼 떨리고 긴장된다. 위험한 훈련일수록 마음의 안정이 중요하다. 헬기를 탈 때마다 김민경 하사는 기도를 한다. 드디어 헬기가 이륙하고 (4,000피트) 상공까지 올라갔다. 그냥 내려다보는 것만도 아찔한데 여기서 맨몸으로 뛰어내린다. 드디어 강하할 준비를 하고 마치 한 떨기 꽃잎처럼 몸을 날린다. 드디어 김민경 하사의 차례. (4,000피트) 상공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뿐하게 몸을 날리는 김민경 하사와 고공 전담팀. 잠시 후 하늘에는 점점이 낙하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0년) 이상 낙하를 해온 선배들은 정확하게 낙하 지점을 찾는다. (7개월) 경력의 김민경 하사는 아직 정확한 낙하 지점에 떨어지지는 못한다. 그래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착지를 했다. 김민경 하사가 특전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고공 강하 때문이었다. 국군의 날 특전사들의 고공 강하 시범을 보고 자신의 꿈을 키워왔다. 특전사 고공 시범을 보시면 누구나 한 번쯤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진짜. 아까 저 인원들 2명이 깃발 달고 내려하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으셨습니까? 뛰어내릴 용기가 어디서 생겨요? 그냥 한번 올라가시면 아 이래서 뛰어내리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2층에 전달합니다. 김민경 하사님, 아버님이 중대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얼른 내려오십시오. 가끔 아버님이 여군 중대 앞으로 면회를 오신다. 한결! 김민경 하사의 시아버지도 검은 베레모를 쓴 특전사다. 오늘 강화 잘했나? 네. 얼굴이 좀 좋아졌다? 네. 근데 왜 목이 그래? 간지러워요. 왜? 햇빛 알레르기요. 어? 햇빛 알레르기. 오늘 몇 번 했어? 3번. 오늘 고정이 그랬냐? 저 회장님. 회장이 그랬어? 60이요. 어? 60. 60으로? 괜찮아 엉덩이나? 네. 살뿐히 앉았어요, 살뿐히. 이게 이렇게 서줘야 되는데 그래.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응. 힘을 못 받아주니까 서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아버지도 특전사니 훈련 내용을 상의할 좋은 선배가 2명이나 있는 셈이다. 그래? 핸드폰 안 들고 가시고 제가 몇 번 전화했잖아요. 그쪽에서 집에서 나가는데 뭐가 되게 허전한 거야. 너 엄마 고맙지? 부대에서는 강인한 특전사지만 집에서는 이제 갓 시집 온 애교 많은 며느리다. 그리고요 딱 들어왔는데 집이 깨끗하면 신경질 나요. 할 일이 없어지잖아. 진짜요? 네, 속마음이야? 네, 진짜로. 결혼할 때 부모님은 분가를 권했지만 김하사가 함께 살겠다고 했다. 그때 마음으로 결심하기를 친정 부모님 대하듯 그렇게 시부모님을 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진짜 의무로 다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힘들게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요. 가고 싶어요. 다 보내고 싶어요. 애들 된다면. 아이들 남자고 여자고 편 안 가르고 다 보낼 거예요. 왜 한쪽으로만 생각하냐? 네? 왜 한쪽으로만? 오히려 다른 것도 그리고 있잖아. 생각을 해봤는데 군대 뭐 변호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판사를 시킨다든가 그런 쪽도 생각을 하지 왜 오직
오로지 군인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냐고. 그냥 오로지 그냥 군대. 그래서 아들 딱 해갖고 아들이나 딸이나 공군 보내갖고 딱 항공기 몰고 제가 뛰어내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집에 돌아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어머니와 수다를 떤다. 재밌겠다. 대학한테 편집 못하니? 오빠 거야? 시아버지가 뭔가를 찾으니 곧바로 찾아들인다. 집에서도 군기가 바짝 들었다. 이게 어버이날 그 훈련을 하고 이게 지금 못 와가지고 누가 쓴 건데? 이 아들이 쓴 거죠. 큰 아들이. 큰아들. 지금 훈련 중인 아들이요? 예. 힘든 훈련 중에도 어버이날을 잊지 않고 편지를 써서 보낸 아들. 정원사는 생각날 때마다 펼쳐본다. 그거요? 어제 엄마랑 봤는데. 보았어. 제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엄마 뭐라고 했어요. 그랬어? 아니 근데 여기 있었잖아 이렇게. 결혼하고 한 달짜리 훈련. 그 결혼밖에 안 해. 제 얘기는 없잖아요. 엄마가 그게- 여기 뒤에 조금이나마 민경이 얘기 써줬으면 그게 그 좋았을 소리지. 텐데. 그게 그 소리야. 안 되겠어요. 그 소리인데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겠어요. 네가 오해를 하면 돼. 정원사도 숱하게 해온 훈련이니만큼 안쓰러운 마음도 크다. 그 훈련할 때에는 별로 비가 안 왔는데 지금 가장 행군하는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인데 이때가 계속 비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 더 힘들죠. 아마 제 생각이 엄청날 겁니다. 부모님 생각보다? 그렇죠. 왜냐면 쟤들 지금 한 달간 돼가지고 지금 훈련 나갔는데 빨리 자야 될 것 같아 이제. 빨리 다음 날 오라고. 며칠 두밤 어? 두 밤 남았어요. 두 번 남았다고? 지금 어디쯤 오고 있을까? 오늘 밤과 내일 밤만 지나면 남편이 돌아온다. 그럼 일로 가는 이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행군할 길을 점검하고 다 뭉그러졌어. 그러니까 여기를 누구 한 명 있어야 돼. 자, 출발 1분 전. 준비. 잠깐의 휴식을 접고 다시 군장을 챙기는 정종사와 특전사 대원들. 파이팅을 외치며 서로를 격려한다. 그동안의 훈련만으로도 지칠 대로 지쳤는데 오늘 밤은 잠도 자지 않고 걸어야 하는 강행군이다. 그러니 이렇게 소리라도 힘껏 지르며 서로를 격려해야 오늘 밤을 버틸 수 있다. 끝이 보여요? 지금요? 처음에 비해서 많이 보이죠. 처음에는 전라도에서 올라올 때는 앞이 깜깜했는데 광주까지 오니까 집까지 이제 보이죠. 이제 예쁜 아내를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내를 생각하니 정중사의 다리에 힘이 실린다. 30kg에 달하는 군장을 메고 몰려오는 졸음을 쫓아가며 걸어야 하는 혹독한 훈련. 최강의 특전사라는 자신감과 자존심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준비 다 됐어? 응. 가자. 아버지가 출근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으니 김민경 하사의 손길이 바쁘다. 어느새 기다리다 못한 아버지는 먼저 나가시고 잘 갔다 와. 네, 전화 드릴게요. 김 하사도 서둘러 나간다. 특전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정원사. 특전사 며느리와 함께 출근할 때면 뿌듯해지곤 한다. 차 필요 없어. 아들이 있을 때는 특전사인 아들과 며느리를 뒷자리에 나란히 태우고 출근을 하는데 아들의 빈자리가 새삼 느껴진다. 올라가서 입고 올라. 지금 아버님 부대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얘 며느리 버튼 태워다주고 그러고 저 들어가야 돼요.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해서. 예,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아버님과 같이 출근하니까 편하시겠어요? 예. 다른 인원들보다는 조금 편해요.
수고하십시오. 부대에 들어오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상사다. 장경사님. 네, 김여사님. 장경사님. 장경사님. 그렇게 하니까 오늘은 사격 훈련이 있는 날이다. 이거를 지야 지금 탄창 껴있어서 그러거든. 그러니까 살짝 여기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그래 그렇게 내려. 셋. 사격장에 나가기 전 후배들에게 사격 자세를 연습시킨다. 지야 150 해봐 150. 그렇게 늦게 하면은 표정 다 넘어가. 총이 네가 여기 어깨에서 지야 떨어지면 안 돼. 네가 이게 떨어지면 그만큼 네가 잔돈장이 또 많아진단 말이야. 여기에 신경 쓰는 바람에 조절을 못 한다니까. 항상 붙이고 있다가 자세 네 편한 대로 붙이고 있다가 100 하면 이렇게 앉으라고. 100 어때? 훨씬 낫지? 집에서와는 달리 후배들 앞에서는 제법 매서운 선배가 되는 김민경 하사. 너무 느려. 훈련할 때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게 김 하사의 생각이다. 사격장으로 향하기 전 대열을 맞추는 여군들. 철모를 쓴 김민경 하사도 대열 속에 있다. 사격장엔 항상 위험이 따른다. 그런 만큼 긴장 또 긴장을 하고 훈련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사격장에 나타났다. 통신단 인사담당관인 아버지가 교육감독을 나온 것이다. 김민경 하사의 사격 자세를 꼼꼼히 살펴보는 정원사. 준영아 단발! 민경은 진지하게 표적에 총을 겨누는데 28년 특전사 경력의 시아버지 눈에는 영 못마땅한 모양이다. 사격 끝! 조정관 안전! 탄창 제거! 시아버지에게는 잘하는 모습, 강한 모습만 보이고 싶은데 김 하사는 표적 확인을 위해 먼저 달려간다. 격발 분량. 격발 분량. 알았어? 숨을 지금 떤단 말이야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춤추지. 응? 총을 쏘는데 왜 이거 은근히 당겨야지 왜 이거 갖다 이 생겨는 안 맞지 당연히. 그러니까 숨을 쉬지 말아야 되는데 숨을 쉬니까 여기다 안 맞는 거야. 분량. 너무 긴장한 모양이다. 형은 엎드려 쏠 때 엎드려 봐. 정원사는 아예 김민경 하사의 사격 자세부터 다시 잡아준다. 바짝 더 이쪽으로 당겨야지. 그리고 여기서 이 자세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어? 그리고 이 당길 때 이거 방아쇠 당길 때 너 빼봐봐. 이게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손이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춤추지. 이렇게 엄하게 대하세요, 며느리인데. 아, 사격장에서는 엄해야 돼요. 사격장에서는 이게 누구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 사고네. 그래서 엄하게 해야 됩니다. 사격장에. 딴 데 같지 않고. 다시 자세를 잡고 진지하게 표적을 겨누는 김민경 하사. 사격 끝! 조정관 안전! 탄창 제거! 그렇지. 이제 타작군이 형성된 거야. 다시 한 번 또. 근데 크리크를 좀 내려야 될 것 같다. 그지? 이제 맞아야 될 적이 여기잖아. 그지? 네. 하나, 둘, 셋. 3개쯤만 내려와 봐봐. 그냥 아버님 계셔서 그런지 네? 많이 긴장이 돼서 긴장되세요? 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사돈 어른들 오셨어요. 아, 그래요? 사돈 오셨어요? 내일 새벽이면 정중사가 도착한다. 축하해주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친정아버지와 어머니. 아버님 지금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아, 충남 홍주에서 왔어요. 먼 데서 오셨네요? 예, 좀 먼 데서 왔죠.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그냥 살았죠.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뭐 잘 덕분에 잘 있죠. 내일 만나게 될 정중사 이야기로 끝이 없는 양가 부모님들. 오늘 8시 보통 걸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일 아침 여기 5시간 반 되면 도착하겠네요. 산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산으로. 산이에요 무조건. 전부 산으로 가지 평상시로 안 올 거 아니에요. 고생이네. 네. 근데 나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사위를. 하도 그 고생하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얼굴 변했을 것 같아. 아니 괜찮아요. 그 알아봐요. 그래. 야 민경이 방이야? 이제 결혼 2달째인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부모님. 민경이도 앉아. 이게 좋아. 양모야 양모. 아이고, 아 좋다. 잘 지냈어? 훈련할 때 조심하고 강화할 때게 이렇게 다치고 그러면 아주 신경 쓰고. 그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 그래도 부모님은 늘 위험한 훈련을 하는 딸이 제일 큰 걱정이다.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신랑이 오겠네. 좋겠다. 아 침대 혼자 큰 데서 썼는데 또 이제 오빠 오면 조그만 데서 자야 되잖아. 그래도. 드디어 날이 밝고 부대 입구에는 특전사 가족들이 나와 있다. 힘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특전사에게 가족만큼 반가운 얼굴이 또 있을까. 민경. 후배들이 봐 좋겠다. 군악대 연주가 시작되고 곧이어 천리 행군을 마친 특전사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중사를 찾느라 목을 빼고 보는 민경. 밤새 걸었으니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도 끝까지 대열을 맞춰 들어오는 대원들. 한 달간의 고된 훈련이 이제 끝이 났다. 그런데 정중사가 보이질 않는다. 군악대 연주에 환영하는 가족들. 이제 정말 돌아온 실감이 난다. 드디어 정도희 중사의 모습이 보이고 아이고 수고했다. 응? 힘들었지? 네, 수고했다. 아, 수고했어. 그런데 아직 남편을 보지 못한 김하사. 한 달 만에 상봉.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이 순간 그동안의 힘든 훈련도 모두 잊혀지는 것만 같다. 고생했네. 수염 싹 깎고 왔네. 아직 훈련이 끝난 게 아니다. 신고식을 마쳐야 한 달간의 훈련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대대원 여러분, 장하고 멋있고 씩씩하나. 지난해 천리 행군 때는 골반을 다쳐 중간에 이틀은 걷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하게 해냈다. 그런 아들을 보니 새삼 뭉클해지는 어머니. 아버지로서가 아닌 특전사 선배로서 정원사야말로 지금 이 순간 감회가 남다르다. 아내 김하사도 이 자리에서는 군인이다. 수고했어. 그래 무사히 와서. 신고식을 마친 뒤에야 여유 있게 가족들을 만나는 정종사. 그런데 장모님이 짓궂은 질문을 하신다. 누가 제일 먼저 보고 싶지? 딱 들어오는데. 네? 응. 아 그냥 보이는 대로 사랑을 담아서 뽕 한번 딱 하고
군복을 입은 터라 그리고 가족들 앞이라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지는 못한다. 차를 목에 자꾸 빠져가지고 짧게 했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또다시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훈련 내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차오면. 하지만 자신도 특전사니 남편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 한 달간의 긴 훈련을 마친 오늘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게 특전사다. 김민경 하사도 낮에는 훈련을 해야 한다. 요즘 특공 무술을 배우기 시작한 터라 틈날 때마다 체육관에서 훈련을 한다. 방금 전 남편 정종사를 만났을 때와는 다른 진지하고 매서운 표정이다. 준비. 특전사는 비밀리에 적지에 들어가 적을 제압해야 하기 때문에 여군 특전사들에게도 남자들과의 대련 연습은 필수다. 몸집은 작고 여리지만 특공 무술은 최고 실력이다. 끊임없이 대련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있다. 머리가 찢어져 피가 많이 나는데도 특전사 대원들은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다. 이거 시간은 머리로 깨는 시간이 아니야. 위험한 훈련이 많으니 그만큼 부상도 잦다. 하지만 특전사에게 이 정도 부상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바르지 이거. 소독 한 번만 소독. 됐습니다. 네, 지혈 됐습니다. 머리가 약간 띵한데 좀 괜찮습니다. 저희 특전사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맘만 먹으면 다 하고 정말 의지력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전사는 위험하기 때문에 온 겁니다. 저희가 편하자고 하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고공 같은 경우도 위험하지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뭐 다치면은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뿌듯함은 있습니다. 굉장히 상쾌하지.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을 하고 저녁에야 가족들이 다 모였다. 그렇게 보고 싶던 남편인데 집에 와서도 부모님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 못한다. 응, 진짜야. 이거 조금 힘들어도 안 발라. 그래도 했죠. 너무 따가워서 싫어. 안 할게. 어머니 이제 이런 거는 며느리한테 넘겨야 되지 않아요? 제가요 이제 같이 있으니까 못해요. 이제 아무도 없을 때 해줄 거예요. 둘이 있을 때? 네, 둘이 있을 때. 그지? 어머니 눈치 봐가지고. 야, 그거 저 갖다 놔야지. 부모님도 아들이 많이 보고 싶으셨을 거다. 그 마음을 이해하면 남편과의 시간을 잠시 뒤로 미룰 수 한 번도 있다. 안 해줬어. 남편을 부모님한테 뺏겨버렸네. 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직접 해주고 싶을 텐데. 저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해드려야죠. 왜? 네? 왜? 에이, 그래도 낳아주신 분인데 저만 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부부인데. 그래도 부모님은 아무리 커도 손자가 있어도 아들은 애처럼 보이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집에 가면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더 감사하죠. 제가 못하는 것도 해주실 수 있으니까. 결혼하고 한 달 만에 훈련을 떠났으니 결혼 앨범도 보지 못했다. 그지? 잘 나왔지? 잘 나왔네. 이제야 두 사람이 함께 결혼 사진을 본다. 여기도 이쁘게 나왔어 우리. 이쁘게 나왔어. 그날 밤 늦게까지 부부는 사진을 보느라 행복했다.
야, 현관에 세 켤레의 군화가 나란히 놓여 있다. 7시에는 집을 나서야 하니 세 사람 모두 출근 준비로 바쁘고 어머니도 아침 준비로 분주하다. 늘 오전부터 힘든 훈련이 있어 아침밥은 꼭 거르지 않고 먹는 세 사람. 다 누워요. 그런데 식사를 시작했나 싶었는데 어느새 그릇을 다 비웠다. 가자. 잠시만요. 그래. 빨리 먹어. 3분 만에 먹었어? 네. 뭐라고요? 밥을 3분 만에 먹어. 물. 그랬잖아. 식사를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아침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몇 숟갈 안 되는데 그거 질질 크고 앉아서 먹는 거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밥을 굉장히 빨리 먹어요. 부대에서도. 그 속도를 며느리가 맞추는 거예요? 아들이 맞춰야죠. 가자 그러니까. 집을 나서야 할 시간. 아버지 정원사가 아들과 며느리를 재촉한다. 바삐 군화를 신는 두 사람. 아들까지 돌아오니 마치 집은 또 하나의 군대인 것만 같다. 뭐 준비하냐? 뭐 준비해? 안녕히 계십니다. 보낼 때 이렇게 걱정을 안 하세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아.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 무사히가 3명 다 포함해서요. 누가 먼저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집을 나설 때도 기급순이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모두 모인 행복한 출근길. 28년 경력의 특전사인 아버지가 가장 뿌듯한 순간이다. 열. 그래. 부대에 들어오면 아들이나 며느리 모두 목소리부터 달라진다. 지금 이제부터는 아들이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군인이죠. 한결. 수고하십시오. 잘해. 네. 각자 부대로 아들과 며느리를 들여보내고 나서야 정원사는 출근을 한다. 김민경 하사는 오늘 또 고공 강화 훈련이 있다. 고공 전담팀이니 일주일에 2-3번 헬기를 타는데 김민경 하사가 뭔가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낙하산 조종할 때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착지를 할까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있어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더 조심해야 한다. 바로 그냥 툭 던지라고 과도하게 배는다고 이렇게 바람에 하면 몸이 그렇게 하면 밀려 어떡해. 착지할 때 그냥 몸의 이렇게 균형을 빠지잖아. 잃으면 힘들지 큰 말고 부상으로 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고공 강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실수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한 번 뛸 때마다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뛸 때마다. 높이 올라가면 무서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무섭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상쾌합니다. 네. 드디어 헬기가 도착하고 김민경 하사와 고공 강화팀들은 헬기에 몸을 싣는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후배들에게 당부에 당부를 거듭하는 선배들. 오늘도 김민경 하사는 기도를 한다. 땅 아래의 건물과 차들이 작은 점처럼 보이는 4,000피트 상공, 거리로 치면 1,200m가량 되는 높은 곳이다. 뛰어내리기 전에는 긴장감 때문인지 다들 말이 없다. 드디어 뛰어내릴 자세를 취하고
주저없이 사뿐히 몸을 날린다. 아무리 봐도 놀랍기만 하다. 바람 때문에 오늘따라 상사의 당류가 길다. 드디어 강하 지시가 떨어지고 김민경 하사도 창공을 향해 몸을 날린다. 하늘에 점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낙하산들. 형형색색의 낙하산이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네. 내려올 때 어땠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평소에는 어리고 여려 보여도 고공 강하할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한 특전사다. 가족들 걱정 끼쳐 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 임무니까. 제가 군생활 하면서 해야 할 임무니까. 끼쳐드리는 거는 죄송하지만. 특전사령부 통신단 인사담당관인 정원사는 신병들이 들어오면 자대 배치를 해주고 간단한 교육을 한다. 대명이 윤대명. 윤대명 너는 저기로 갈 거야. 저 정비실로. 알겠습니다. 군기가 바짝 든 신병들. 나머지 아직 네 사람은 특전사는 아니다. 훈련하는지 모르겠는데 특전사가 되려면 4단계의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인 특전사가 될 수 있다. (28년) 특전사 경력의 정원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특전사로서의 자부심. 그런 만큼 특전사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도 크다. 특전사에서 같이 이렇게 근무하는 며느리를 맞이한다고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었죠, 사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를 얻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이제 제가 항상 짐을 하나 이제 더 졌다 하는 생각이 들죠. 짐이 하나 더 생겼다.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느 정도 커나갈 때까지는 아버지가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또 특전사가 된 뒤에도 극한 상황과 싸우는 훈련은 계속된다. 사격하고 있는데? 천리 행군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완전 군장을 하고 나왔다. 우리 오늘 수요일 전투 체육을 맞아서 산악 무장급으로 하게 되는데 16시 45분까지 우리 장거리 급속 행군을 성공적으로 끝내자. 알겠나? 예! 군인들 화이팅! 화이팅! 산악 무장 구보, 거기에 급속 행군이라면 3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산 정상까지 뛰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훈련이다. 군인들 화이팅! 화이팅! 생각만 해도 아찔한 훈련. 하지만 특전사들에게는 늘상 있는 훈련이다. 평소에 체력을 올려놓아야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숨이 턱에 차올라도 참고 이겨내야 한다. 낙오자가 생기면 모든 대원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부상자가 생겼다. 천리 행군 때 다리에 부상을 입었던 후배가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뒤처지기 시작했다. 나왔다! 아이고! 너무 코로 선배인 정중사가 후배를 이끌어준다. 낙오자가 생겨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특전사들의 끈끈한 동지애다. 정중사와 구중대 대원들 모두 지쳤다.
그래도 훈련은 성공적이다. 우정 9번은 우리 5번 당겨서 한다고 고생했고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네. 우리 가자. 네.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상쾌함 나죠. 오랜만에 뛰니까 상쾌하고 후배들이 대체적으로 잘 뛰어가지고 좋습니다. 구준대. 화이팅! 백은 여기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며느리를 거실에 불러앉혔다. 예. 그러면 여기가 막혔지. 이원리란 말이야, 이원리. 실타는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 하게 갈 때 보니까 내일 봬요. 소물 신다, 이거 소물. 네. 바살 때. 이거 봐봐. 며느리에게 사격 교육을 시키고 있다. 고공 강화 전문이다 보니 얘는 사격할 기회도 150원? 적고 그만큼 실력도 안 늘고 있는 것이다. 여기가 맞는단 말이야. 이거 집에 와서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아니, 이제 가르쳐줘야지 다음부터 잘하지. 그거는 자꾸 싸보면 자기가 안 오는 건데. 어? 자꾸 싸보면 자기가 안 써보니까 모르는 거야. 잘 쓰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잘 안 써보니까 원리를 모른다고. 얘들 이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집에서도 군대 이야기뿐인 세 사람 때문에 어머니는 늘 소외된다. 이리 된단 말이야, 이렇게. 결국 아들 정중사가 어렵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리고 아버지 이제 집에서 군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네,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집에서 이거는 와까지 가르쳐줄 시간이 없잖아. 아미가. 군대 생각한다는 게 왜 이거를 이야기를 하자면 얘네들 지금 장기복무에 초점이 다 몰려 있잖아. 그지? 굉장히 아들과 아버지는 며느리가 불안하다,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보는 깊은 입장이야. 뜻이 있었다. 지금 얘는 8대라는 경쟁력을 뚫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다 잘해야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야. 아버지 집에 와서 내가 저 사랑하는 며느리한테 누가 이런 소리 하고 싶겠냐. 근데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 보통 엄청난 3년째 되면 전쟁을 장기 하는 거야, 복무 니들은 여부가 지금. 결정되는데 니들 안 며느리가 보이게. 지금 그때다. 특전사 선배로서 평정이야, 아버지는 그러다 며느리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주고 평정이야, 싶다. 도와주겠지. 근데 평정 국가는 5천밖에 안 돼. 피아노 한다고 그래봤는데 다음 날 정원사는 사격장으로 향하고 있다. 올라갔네. 오늘도 사격장 교육 감독으로 나온 것이다. 오늘 우리 저주다 사격하잖아, 그지? 예, 그렇지. 사격하는 여군들 중에 김민경 하사의 모습도 보인다. 김민경 하사 사격 잘해라, 알았냐? 네, 알겠습니다. 사격 잘못하면 이따 별도 정신력 주는 거야. 현창결합. 부정관 단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사격 자세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는데 오늘은 좀 나아졌을까? 방독면을 쓴 채 진지한 자세로 사격에 열중하고 있다. 일차 사격을 마친 김민경 하사. 정원사는 아직 마음에 안 드는 눈치다. 그런데 김민경 하사가 갑자기 주저앉았다. 김 하사는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교육 감독으로 사격장에 나왔던 시아버지도 걱정스런 눈치인데
얼마 전 고공 강화를 하다가 무릎 인대가 늘어났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부위에 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아파? 많이 아파? 이게 많이 아프냐고. 울지 말고 왜 울어 울기는. 응? 무릎 인대 때문에 한동안 고생하다 이제 겨우 훈련을 시작했는데 김여사는 속상하다. 아니 어디서 그랬는데? 그러면 저쪽으로 해서 내려야지 왜 그리 내려놔? 이거는 스키 차갖고 안 보이는데. 특전사 3년 차면 장기 복무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때 또다시 훈련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인물났다 좀. 김하사만큼이나 시아버지도 속이 탄다. 동료들은 다시 사격 연습을 시작했다. 유사시 비밀리에 적 중심부에 침투해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특전사에게는 사격 시 단 한 발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해야 한다. 이게 앞이 안 보이는데 배수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니까 배수로가 있길래 그 배수로 뛰어넘는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못했다 뜨는 죽어다는 거. 못하기는 했는데 자꾸 오니까 부담되잖아요. 아, 큰 이상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 무릎 인대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던 병원이다. 심한 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분간 훈련은 쉬어야 한다. 아파서 그래요? 아니요. 그냥 화나서 하고 싶은 걸 못하면은 좀 이렇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남들보다 많이 뒤져진다는 생각도 들고. 특전사 선배로서 며느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시아버지도 아무 말이 없다. 하필이면 중요한 때에 이런 일이 연이어 생기는지 김하사는 속이 상한다.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눈물이 난다. 그날 밤 구중대 대원들에게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 목표 지역에 은밀히 침투해 신속하게 경계 요원을 타격해야 한다. 일단 목표 지역을 수색해야 한다. 조별로 수색 지원할 수 있도록. 8, 9명 되는 중대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빈틈없이 해내야 작전은 성공할 수 있다. 작전 내내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완료. 수색 결과 이상 없구나. B조 수색 결과 이상 없구나. A3 쪽 위치 완료에 따른 통보 입감했는지 완료. 완료. 현 시간부로 침투하겠습니다. 드디어 침투 명령이 떨어졌다. 소리 없이 빠르게 임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폭파조들이 투입된다.
이거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죠. 다음 날 저녁에야 김하사가 다친 걸 안 정중사 찜질팩을 찾아 방으로 들어간다. 김하사는 아무 말 없이 정중사가 하라는 대로 한다. 단결 김민기 하사입니다. 예. 예? 그 다친 게 아니라 그냥 삐끗한 겁니다. 아유,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위험한 훈련의 연속이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이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진다. 몰라서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니. 응?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보는 게 꼭 이상하게 보는 거 같잖아. 당연히 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게 안 보여서? 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게 안 봐? 원래 아팠잖아. 이럴 땐 남편에게 의지할 만도 한데 김하사는 애써 괜찮다고만 한다. 왜 뜨거워? 건들지 마. 알았어. 시간 잘 거야. 시간 봐보고 왔어 나. 왜 남편한테 얘기 안 해요? 예? 속상하다고 얘기해야지. 남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요. 남편이 남이에요? 남편한테도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요. 왜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줘서. 이건 진짜 다친 거 축에도 묶여요. 다리 아예 못 써도 다 그냥 다쳤구나라고 생각하지. 이거는 걸어 다니는 건 진짜 다행이죠. 다친 것도 아니에요. 강하 훈련장. 오늘은 정중사 부대 강하 훈련이 있다. 헬기에 오르기 전 안전을 위해 장비를 꼼꼼히 살핀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내 김하사가 하는 고공 강하에 비하면 안전한 편이다. 저희는 생명줄을 걸고 뛰어내리면서 자동적으로 펴지는 건데 와이프는 자기가 직접 개방 손잡이를 따가지고 피는 거라. 그 와이프가 더 위험할 수 있는 그쵸. 거네. 잘하니까. 그럼 강화에 있어서는 와이프한테 무슨 말을 못 하겠네. 그쵸. 패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몸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낙하산을 조절하는 아내와는 달리 뛰어내리자마자 자동으로 낙하산이 펼쳐진다. 그래도 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는 것. 긴장 속에 헬기는 이륙한다. 드디어 강하 지점에 도착했다. 교관의 지시에 따라 강하 준비를 하는 정중사와 특전사 대원들. 파란불이 켜지면 주저없이 공중으로 몸을 날린다. 하늘엔 아름다운 낙하산 행렬이 이어진다. 용기 있게 자신의 몸을 던지는 특전사 대원들. 금세 무수히 많은 낙하산이 푸른 하늘을 뒤덮었다. 강하 훈련은 특전사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이다. 일반 군인과는 달리 유사시 적지의 중심부에 투입돼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때 헬기를 이용해 공중 침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정중사의 낙하산도 눈에 띈다. 사뿐하게 안전하게 착지를 했다. 괜찮았어요? 네. 안전하게 강하를 마친 정중사의 표정에 자신감이 가득하다. 여러 번 타서 네. 이제는 탈 때마다 한 번 더 타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고 아쉬워요. 다친 데 없냐? 네, 수고했다. 윤서봐. 재밌지? 힘들고 위험한 훈련일수록 그만큼 자부심도 크다. 김하사도 오늘 고공 강하 훈련이 있다. 훈련장에 나오긴 했지만 오늘은 강하를 하지 못한다. 다음 주는 근데 의사 선생님도 다음 주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완전히 정비해야 된답니다. 이번 주에? 네, 아예.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면은 그건 얘기를 해야 돼. 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리를 해주지 못하면 나중에 훈련하기가 더 제한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가 무리가 안 되고 네가 몸 회복이 완전히 돼야지만 훈련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네가 관리를 잘 하라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처음보다 좋아졌어? 움직이기도 하고. 마구 뛸 수 있을 것 같아? 마구 막 마음으로는 뛸 것 같아요. 그래? 오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본인들이 연습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강화할 때는 시합이다 생각을 하고 해서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강하는 못해도 매 순간 부대원들과 함께하는 김하사 진지하게 주의사항도 듣는다. 말고 위에 박으면서 돌려야 될 상황 있으면 돌리시더라고. 동료들은 드디어 헬기를 타러 가고 김하사는 혼자 남았다. 얼마 전에도 무릎 인대 때문에 강화를 못했었는데 새삼 속이 상한다. 김하사가 특전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건 고공 강화 때문이었다. 고공 강화가 하고 싶어 8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특전사에 들어왔는데 김하사는 시원스레 강화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그저 부럽기만 한 눈치다.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 네? 어땠어? 어떠겠냐 하고 싶죠. 하고 싶어요? 네. 동료들이 잘 한 거 같아요? 네. 아 근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많이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제 건데? 다리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김하사는 마음이 조급하다. 특전사 가족들이 모두 퇴근을 했다. 진짜 검사도 하고. 오빠 오늘 강화했어? 잘했어? 멀쩡하잖아. 정중사를 보자마자 강화 이야기부터 묻는 김하사. 아주 잘했어. 오늘 하루 종일 강화를 못한 것이 아쉽고 섭섭하다. 위험한데 풀숲에서는. 나 풀숲에 떨어졌는데. 잘했어. 거실에 모인 3명의 특전사 가족. 그러면 내일 아버지 옷 때리는 것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될 수 있나? 안 돼, 안 돼. 제 다리 아파서 안 돼. 아니 시범된 조교가 해주는데 무슨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내리는 건데. 오늘도 시아버지가 먼저 군대 이야기를 꺼낸다. 그리고 아버지 거 다 데리고 네가 다 데려야 돼. 누가 데리나? 옷도 데릴 줄 알아야 되고. 니들 분하다 그럴 줄 아냐? 분하야. 니들 불광이나 물광 낼 줄 알아? 다 낼 줄 알죠. 물광은 알아요. 불광은? 불광은 무서워서 안 내요.
위험해요. 할줄 모르지. 위험해요. 언제나 그렇듯 시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다. 오늘 또 부대 얘기를 하네. 네, 질리지도 않나 봐요. 근데 생활이 부대 안에서만 하는 거니까는요. 뭐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어머니 소외감 느끼시겠어요? 재미없어요. 소외감보다도. 내일 때부터 내가 문화생활 시켜줄게. 너는 오늘 다시 뜨지 말라고 내가 자꾸 뜬다. 무거워요. 뭐? 네. 아빠 왜 또 아빠 사랑해요. 엄마 나 오늘 되게 많이 했다 사랑해요. 딸이 없는 저는 즐겁게 사는 시부모님께 거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은 즐겁게 김하사. 살아요. 알았어. 특전사 시아버지도 김하사의 애교에는 꼼짝을 못한다. 자유 시간에는 틈틈이 체력 단련을 하는 특전사 대원들. 평소 체력을 길러놔야 극한 훈련을 이겨낼 수 있다. 아직 다리가 온전하지 못한데도 김하사는 체력 단련을 한다. 다른 대원들은 이렇게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예.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첫째로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아프니까 그 시간에 팔 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공 강화뿐만 아니라 다른 훈련에도 참여를 못한 지 여러 날째다. 시간이 갈수록 위기감이 몰려온다. 여군 중대하니 갑자기 분주하다. 뭘 빼? 다 넣는 거야?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바빠요? 오늘 산악부부 행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장의 무게는 무려 20kg. 오늘은 완전 군장을 하고 산악구보를 한다. 지금 내려갑니까? 응, 내려가. 그런데 김하사도 산악구보에 참여하려는 걸까? 대열에 끼어 완전 군장을 하고 있는 김하사. 아직 무릎이 좋지 않은데 정말 산악구보를 하려는 모양이다. 바닥에다 해주지 모르겠다. 뭐라고? 중사! 준비! 그 시간 정중사도 훈련 중이다. 와이프 생각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김민경입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름을 3회 크게 복창해 주십시오. 민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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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산악에서의 전투에 대비한 레펜 훈련이다. 중사! 준비! 하가! 끝! 김하사는 레펠 훈련장 옆을 지나치고 있다. 군장 무게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갈 텐데 김하사는 묵묵히 걷고 있다. 쭉 내려가 철렁하면 어디가 아프냐면 여기 가지런히 아프다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부대 안에 있다 보니 훈련을 하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일들이 종종 있다. 그럴 때면 훈련 중이라 내색은 못해도 반가움에 어쩔 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사정이 다르다. 행군이 훈련 행군이라 알았어요? 네, 얘기는 들었는데 군장 들고 하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듣기로는 단독 군장이라고 들어가지고 말리진 않았는데 군장 메고 가니까는 조금 그러네요. 아직 무리해서는 안 된다. 정중사는 걱정이 앞선다. 네. 주위의 걱정과는 달리 꿋꿋이 걷고 있는 김하사. 우리 김민경 와서 괜찮겠어요? 글쎄 좀 지금 쩔뚝거리긴 하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또 빼면 서운해할까 봐 조심스럽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야 할 산은 부대 뒷산. 완전 군장을 하고 정상까지 올라가야 한다. 아무래도 무리인 모양이다. 손좀 제자리. 남아 있으라고 해도 본인이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계속 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여기 있을래? 이 정도에서 그만두나 싶었는데 김하사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어느새 대열은 저만치 앞서가고 무릎의 통증이 심한지 걸음은 자꾸 느려진다. 전해 힘내라! 김하사는 또다시 걸음을 멈췄다. 이미 앞서가던 동료들이 김하사를 기다리고 있다. 무릎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김하사.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올라가고 있다. 전해 힘내라! 힘 좀 내고 빨리빨리 올라와. 이렇게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동료들이 있어 조금이라도 힘을 더 낼 수 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은 조금씩 심해지고 있다. 20kg이 넘는 군장 무게가 무릎에 부담을 주고 있다. 드디어 대열에 합류한 김하사. 부상 중이니 여기서 그만둬도 뭘 할 사람도 없을 텐데 김하사는 다시금 이를 악문다. 화장해야 돼 그래서. 괜찮겠어요? 네.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한 번 하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김민경 하사가 오기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자기가 이렇게 뒤처지고 낙오가 되게 되면 다른 팀원한테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출발하는 김민경 하사와 여군중대 대원들. 보아라 장한 모습 검은 베레모. 완전 군장을 하고 산길을 오르니 여군중대 대원들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된 시간이다.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는가. 길이 지킨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김하사도 아픈 다리를 절뚝거리며 정상을 향해 올랐다. 결국 이날 김하사는 끝까지 대원들과 함께했다. 행군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 연병장에서는 남자 군인들이 훈련 중이다. 이때. 숨은 그림 찾기 하는 형부 찾아보십시오. 나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있지 않습니까? 끝에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엔 뒤에 있을 것 같아. 맨 뒤에. 그 원래 진짜 키 순서대로. 특전사에게 한 가지 이상의 무술은 기본. 정중사는 아내가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특전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과 체력. 엄격한 체력 시험을 거쳐 특전사가 됐으니 정중사와 특전사 대원들은 체력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지만 뭐든 갈고 닦지 않으면 녹이 스는 법. 체력 유지를 위해서는 매일매일 극기의 체력 훈련을 해야 한다. 누가 다 고생하네요 지금. 오나의 전우야 오나의 전우야. 하지만 이런 게 특전사다. 몸 편한 걸 원했다면 김하사도 정중사도 특전사에 지원하지 않았을 거다. 드디어 장민엉쿨로 예쁘게 장식된 여군 중대에 도착했다.
무릎 때문에 평소보다 더 힘들었던 산악 구보 훈련이었다. 그래도 표정은 밝다. 일상 하던 거니까 뭐 하는 거죠. 어메 군약이 다 젖었네. 흘린 땀만큼 성취감도 크다. 제가 진짜 이렇게 고달퍼 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진짜 바깥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성취감이 이런 게 아닐까. 아무리 운동해서 힘들어도 진짜 이런 건 안 느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동기애 같은 것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래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군장을 내리자마자 얼음찜질부터 하는 김하사. 그래도 끝까지 완주했으니 이제 그토록 하고 싶은 고공 강화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날 오후 시원스레 비가 내렸다. 그런데 구중대 대원들이 철모에 무장까지 하고 어딘가로 가고 있다. 지형지물을 이용해 실전처럼 전투를 하는 각계전투 훈련을 하려는 것이다. 비가 오는데 훈련이 되겠어요? 예, 훈련할 수 있습니다. 비 맞으면서 어떻게 훈련이? 예, 비와 상관없이 예, 언제 어느 때든지 저희들 그 계획된 대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즉각 조치 훈련이다. 신속하게 인지를 구출해야 한다. 둘, 셋. 비가 와도 계획된 훈련은 진행된다. 악천후는 그들이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훈련 상황인 것이다. 주어진 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훈련장 안에 갖춰진 지형지물을 통과, 수색, 그리고 사격까지 신속하게 철저히 해내야 한다. 자! 대원들끼리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야 주어진 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라는 자부심은 이런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훈련도 안전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 다음 훈련에서는 더욱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어? 오늘 우천 속에서 계획대로 훈련한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했다. 이상. 한결! 한결! 여기까지. 군화며 군복이며 마치 물에 담궜다 꺼낸 것처럼 흠뻑 젖었다. 그래도 정중사는 얼굴에는 피곤하고 지친 기색 하나 없다. 천리 행군도 무사히 마친 최강의 특전사가 아닌가. 할 때 힘든데 뭐 이 정도는 남자가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군대로서 이 정도 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닥쳤을 때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해놔야 저희가 갑작스럽게 작전에 나가도 수입을 이렇게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해서 합니다.
저녁 늦게야 집으로 돌아온 정종사. 갔다 왔어요. 예. 오늘따라 아버지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고 오상부터 나도 듣고 하는데. 아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다. 봤다. 흔들어 깨워보지만 꼼짝도 않는다. 무릎이 아픈데도 산악행군을 강행했던 것이 아무래도 무리였던 것 같다. 안 들었나요? 예. 완전 혼수 상태 지금. 오늘 비 와가지고 안 나갔나? 부대에서는 내색을 안 했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평소보다 훈련이 배로 힘들다. 아버지 정원사도 오늘은 힘든 하루였던 모양이다. 훈련이 아니야. 아유 이거 이대 해야 되는데 오늘 비 확 맞았다 나도. 제만큼 맞았어요. 오늘 엄청 했겠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서로의 사정을 알고 이해해주는 특전사 가족이 있어 위안이 된다. 떨어졌네. 오니까 집에 오니까 사람이 드라드물네 보니까. 뭐 했나? 참, 이 식구가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비나 호딱 맞고 다니고. 나 이거. 특전사라는 자부심이 있어 견딜 수 있다. 해야 돼요. 며느리는 뭐 남편 따라서 하려고 안 하겠어요. 근데 물어봐도 군대 생활 계속 하고 싶다 그래요. 그냥 군대 생활 좀 시켜야죠. 요 고비를 당기면 오래 할 것 같아요. 지금 고비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본 경험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고비를 맞이한 거죠. 이 고비만 당기면 아마 잘해낼 것 같아요. 특전사 3년 차인 김민경 하사와 4년 차인 정두희 중사. 장기 복무냐 진급이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 고비를 잘 넘기기를 바라는 아버지. 이럴 때면 28년 경력의 특전사 아버지가 있어 든든하다. 고공 전담팀의 고공 강화 훈련이 있는 날.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강화 훈련을 한다. 그런데 아직 김하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1차로) 강화팀이 올라간 사이 김하사는 혼자 자세 연습을 하고 있다. 오늘은 강화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 2주 만에 하는 강화이니 철저히 자세 연습을 하고 올라가야 한다. 하나, 거기, 둘, 챙겸사. 공중에서 오늘 오랜만에 강화하는 거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거 해볼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이탈해가지고 자기 안정 자세, 자기 안정한 자세 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도기 확인하고 개방 신호하고 바로 뽑으면 돼. 알았지? 부상 뒤에 하는 첫 훈련에서 특히 사고율이 높다. 동료들이 강화를 하는 동안 김하사는 자세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오래간만에 해서 많이 긴장되겠어요. 예. 그냥 안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다쳐서 안 한 거라서 그냥 공중 이동할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착지할 때 약간 제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데 최대한 사뿐히 착지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강화 지점을 찾아 강화하는 선배들은 착지도 부드럽다. 하지만 자칫 자세를 잘못 잡으면 무릎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다. 뒤에서 천천히 돌아가지고 들어오고 그래도 높다 싶으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와. 그리고 여기 끝까지 잡고 뛰어야 돼. 되도록이면 가만히 서가지고 있으면 또 넘어지니까. 정풍을 저기서 봤습니까? 뚝방 뒤에서? 상사도 오랜만에 훈련을 하는 김민경 하사에게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 드디어 헬기가 도착하고 강하를 하러 가는 김하사. 잘할 수 있을까 설렘과 함께 긴장이 몰려온다. 헬기는 서서히 고도를 높이고 있다. 김하사는 아무래도 무릎에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드디어 4,000피트 상공, 뛰어내려야 할 지점이다. 선배들이 먼저 공중으로 몸을 날린다. 이제 김하사 차례. 평소와 다름없이 사뿐히 공중으로 몸을 던졌다. 상공에서 스스로 착지 지점을 찾아 낙하산을 조절해야 한다. 김하사도 낙하산을 펴고 서서히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낙하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상사. 그런데 김하사의 낙하산이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간다. 또다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동료들이 쫓아가고. 다행히 사고는 아닌 모양이다. 예? 자라? 예, 안 다쳤어. 자라? 발목 돌려봐. 괜찮아요? 네,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올라가 보니까 어떻든가요? 너무 날씨가 좋아서 네. 다 보입니다. 제 마음까지 트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게 다 풀려요? 예. 부상 후 첫 강하를 무사히 마쳐 기분이 좋은 김하사. 하지만 강하 지점에서 벗어난 건 큰 실수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 또 다치고 싶어? 매번 할 때마다 바람에 따라서 네가 조종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 네. 오이한테 어떻게 할 거야?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가는데 정풍을 이제 잡았지 않습니까? 잡았는데 이게 이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진 않고 그냥 그대로 그 고도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내려가지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될 거는 거기서 계속 가는 걸 어떻게 덜 가게 할 것인가 그걸 찾아야지. 그냥 가는 대로 가버리니까 그렇잖아. 왜 그러지? 하고는 그래도 지가 잘했다고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나이자 한번 꺾어.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 상사. 그래도 김하사는 즐겁기만 하다. 중사! 하간! 아내가 오랜만에 고공 강하를 하는 날. 중사! 하간 끝! 하지만 걱정할 여유도 없다. 정중사도 훈련 중이다. 목소리 안 들려! 양동미! 하강 준비 끝! 하강! 이제 막 하사로 임관한 후배는 레펠 훈련이 아직 서툴다. 겁을 먹어서 그래. 뭔가 겁을 먹어서 그래. 하사 양동미! 하강 끝! 딱 하는 동시에 네가 겁을 먹기 때문에 이게 움츠선다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뭐냐면 탁 끊기고 툭 내려오잖아.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높이 11m. 처음 올라가서 하강 지점에 서면 누구나 발이 잘 안 떨어진다. 정중사에게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이젠 어떤 훈련에도 의연한 강인한 특전사다. 레펠 훈련 중 가장 고난도의 자세인 역 레펠이다. 하간! 끝!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하간! 중사! 하간 끝! 중사! 고현! 하강 준비 끝! 하강! 유사시 헬기에서 어떤 자세로든 자유자재로 뛰어내릴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이다.
훈련을 마치고 잠깐 동안의 휴식 시간. 난 여기 아직도 해그레 타일 때 여기가 멍들어 보는데. 레터리스는 재밌었는데. 원래 그런 거 즐기면서 해야 돼. 무서운 거 빨리 떨쳐버려야지. 안 그러면은 다쳐. 자꾸 무섭다 생각하고. 뭐 와이프가 군인이라서 그런지 군인 자세가 군인의 좀 자세가 좋아졌다 그래야 되나? 예, 제대로 된 군인이 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니까. 그 전에는 어땠길래? 그 전에는 뭐 천방지축? 아내가 강화를 마쳤을 시간, 그제서야 정중사는 전화를 해본다. 그런데 옆에 후배가 짓궂게 전화를 엿듣는다. 내 거 안 사잖아. 그러니까 돌집에 같이 가자. 좀 애기 목소리 같은데. 애기 목소리 같아. 애기 목소리. 그러니까 여군이면 좀 여군다운 그런 게 목소리 같은데 들어보니까 좀 애기 목소리면서 좀 어린 것 같아. 난 그래도 나도 원래 여군 특전사인가. 특전사면 또 그래도 막 이래 한따까지 할 줄 아는데. 한따까지 한다. 고공 있잖아요. 고공. 아내의 아버지까지 특전사니 부대원들의 관심도 크다. 알면서 그러네. 특전 쫙 펼치면서 그러니까 더 높다는 거죠. 더 높은 데서 뛰어내리니까 더 무섭고 그런데 여자가 그런 거 한다니까 남자보다 더 그 높은 데서 뛰니까. 두 다리가 있잖아. 네. 이 다리로 천리행군했는데. 그냥 못해. 우리 그래서 하잖아. 대신에 우리 위에 진짜 높은 데서 못 뛰어낼 뿐이지. 똑같은 거야. 쌤쌤이야. 지금 어디 오고 있어? 어딘데? 그날 저녁 시아버지 정원사의 표정이 좋지 않다. 택시 타고 내려오라니까 왜 그렇게 고집이 세지 오늘? 부상 후 첫 강화한 날이라 가족들은 모든 게 걱정스러운데 며느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부대를 빠꾸 해서 가는 거야? 아니면은 그동안 며느리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빨리 와 지금 5분 시간 주겠다 내가. 5분 시간 준다고. 빨리 와. 꼼짝 않고 앉아 며느리를 기다리는 정원사. 화가 많이 났다. 아직 10시 이전인데 뭘 그러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지금. 오빠하고 통화를 단지 하고 늦게 들어온다고 화가 난 게 아니다. 일찍 들어오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긴 것이다. 아 시아버지보다 신랑이 더 좋은 거 알겠어? 어른하고 약속하면 어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야. 젊은 시아버지가 왜 그러실까?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아직까지 안 들어왔는데 뭐 이해한다고 그래? 데이트. 드디어 며느리가 도착한 모양이다. 시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굳어지고 상황도 모르고 정중사는 환하게 웃고 들어온다. 들어 앉아. 들어 앉아. 애교 많은 며느리라 유난히 예뻐한다. 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해야 한다. 야. 시간이 돼서 일찍 돼서 아까 내가 민경이 통화했잖아 라고. 그러면 시간이 됐으면 집에 일찍 와야지. 밥을 먹었으면은 너는 배불리만 나는 굶고 다녀? 시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있는 일. 아직 낯설기만 하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해. 어른이 들어와서 저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얼른 들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집에 들어와서 너 얼마든지 나갔다 나중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잘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같이 올라고. 뭐 기다려.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늦는다고 전화라도 드렸어야 했다. 많이 기다리신 모양이다. 다음부터 하지 마. 네. 요번에는 한 번으로 그냥 응해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많았어. 옷 갈아입고 나와. 약속
사람이 약속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약속, 자식하고도 약속인데 약속을 자꾸 이렇게 범하는 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른 우습게 알게 되고 또 집안 식구들을 우습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큰 잘못은 아닌데. 다음 날 아침 일찍 군복까지 갖춰 입은 김하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아침은 늘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어제 일이 죄송스러워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정말 맛없다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요리법대로 만들고는 있는데 선생님 잘하고 있나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직 잠이 들겠구나. 아직은 서툰 솜씨라 시어머니는 안심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도 손놀림만큼은 제법 능숙해 보이는데 맛은 어떨까? 꼭 들어가야 할 것이 안 들어갔네요. 뭐가요? 소금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뿌릴까요? 소금? 조금? 살짝? 예? 이거 살짝 넣으면 안 될까요? 역시 아직은 초보다.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요리도 하나씩 배울 생각이다. 아직까지 좀 불안하네요, 어머니. 네. 아니, 처음부터 잘할 수 없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시아버지가 시식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맛이? 오늘요? 국을 잘 끓였네요. 잘 만들었다. 이런 맛의 주부들이 음식을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남편 정중사의 표정은 영 석연치가 않다. 대빵 짜요 이거. 뭐가요? 국이. 그래도 자신이 만든 아침밥이 김하사는 맛있기만 하다. 또 다른 하루의 시작. 특전사 대원들에게는 고된 훈련의 시작을 의미한다. 오늘 훈련은 총검술. 절도 있는 자세와 정확한 동작이 중요하다. 김하사의 표정이 진지하다. 예쁘고 여린 모습의 특전사 여군들. 하지만 동작 하나하나에서 특전사의 절도가 느껴진다. 훈련을 마치고 휴식 시간. 너 그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안 혼났어? 머리를 사귈까 그래. 오전에 조용히 해. 동료들과 편안히 수다를 떠는 시간이다. 김하사와 동갑이면서 얼마 전 결혼을 한 김수정 하사는 가장 잘 통하는 동기다. 어저께 어머니 집에서 김치를 이만큼 갖고 온 거야. 마른 반찬이랑 쌀 이만큼이랑. 그래가지고 죄송해가지고 김치도 하나 담글지도 모르고 국도 하나 끓일지도 모르고 큰일 났어. 간단한 걸 할 줄 알아야 돼. 간단한 거 뭐? 근데 콩나물국 같은 거, 미역국 같은 거는 끓일 줄 알아야 돼. 나 끓여! 그래도 근데 어머니들 이런 애들이 있잖아. 결혼을 빨리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있어. 그럼 너도 빨리 가야겠네. 대한민국 최강의 군대지만 이럴 때는 여느 여자들과 다르지 않다. 그날 밤 구중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24시간) 무장을 하고 있다가 비상이 걸리면 5분 내로 출동하는 5분 대기다. 나왔냐?
정문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신속히 정문으로 향해야 한다. 출동하는 그 순간부터 엄중히 주변 경계를 해야 한다. 야, 아차 준비, 아차 준비. 정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민간인이 나타났다. 부대 내에는 위험한 무기며 기밀 문서들이 있어 늘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순식간에 상황은 끝이 났다. 위병소 근무 경계. 하지만 부대로 돌아갈 때까지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시간 김 하사는 야간 사격 중이다. 준비된 현수로부터 사격 개시. 사격장에는 늘 위험이 따르지만 야간 사격을 할 때 특히 사고율이 높다. 안전을 확인한 뒤에야 표적을 보러 가는 김 하사. 얼마나 맞췄을까?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다섯 발.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데 10발 중에 5발을 맞췄다. 그래도 제법 잘 해냈다. 여덟 발. 아니 타겟이 보였어요?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 감으로 쳤습니다. 아니 감으로라도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냥 감으로 쳤습니다. 몇 발 맞췄어요? 저요? 네. 5발 중에 3발이요. 잘했네요 그래도. 진짜 안 보여. 우쪽으로 다 튀었나 봐. 어쩜 좋아. 미치겠네. 유사시 불빛 하나 없는 숲속에서도 표적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감을 익혀야 한다. 그래서 야간 사격 연습도 꾸준히 하는 것이다. 맞췄으니까 10개. 어이구, 다행이다. 오늘은 정낙연 원사도 일찍이다. 이념씨 보고. 한결! 한결! 2004년 5월 24일 이내무시 일석점의 인원 보고 총원 27, 사고 1, 현전 26.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점호 대상은 일반 병들이다. 야, 보합끝! 상병, 이준호, 정번, 구상, 915, 이사입니다! 부대에서는 매섭기로 유명한 정원사. 점호와 함께 병기 검사다. 이병, 양, 우, 장, 정보, 996, 반지사, 이사입니다! 병기세 분량. 병기세 분량이 알았어? 예! 이병, 경, 우, 산! 단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총 가진 걸 보니까 오늘 별로 근무를 잘 못 쓸 것 같다. 염려가 되니까 오늘 근무 잘 쓴다. 그러냐? 한결! 공무진자 우리의 결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구호를 외치며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이다. 점호 시간, 지금 현재부로 점호 시간은 종료됐다. 10시까지 미비된 동작을 완료하고 취침할 수 있도록 한다. 점호 끝. 한결, 점호 끝. 취침! 점호로 특전사 부대의 하루 일과는 끝난 셈이다. 가족 모두 일찍과 야간 훈련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훈련이 많은 특전사다 보니 이렇게 혼자 집을 지키는 일이 자주 있다.
사실 며느리까지 특전사를 얻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아가씨가 특전사, 더구나 위험천만한 고공전담팀. 어머니의 걱정은 더 늘었다. 항상 위험직을 갖고 있는 군인이라요. 이렇게 때때로 막 훈련하다가 정말 사고들이 이렇게 났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그때 참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보람도 있으면서도요, 그런 면들이 이제 제대할 때까지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속 모르는 사람들은 가족이 모두 특전사라고 하면 든든하겠다며 부러워한다. 하지만 위험한 훈련을 하는 가족들 때문에 어머니는 늘 마음을 졸인다. 휴일, 아버지 정원사가 특별식을 준비했다. 웬 장어를 또 준비하셨어요? 예, 이거 아이들이 지금 훈련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스테미나 음식으로 좀 먹이려고. 늘 극한 훈련을 하니 체력 유지를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한다. 더욱이 아들 정중사는 내일 또다시 일주일간의 훈련에 들어간다. 먹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빨리빨리 먹어.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이다. 아느냐? 예. 그러면 밑에 사람들 끌고 가는 것은 고통 준다고 끌고 가는 게 아니야. 어? 잘 타이르고 내 동생처럼 타이르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온다. 민경이는 첫째도 점검, 둘째도 점검, 셋째도 점검. 알았어? 고공을 항상 점검해야 돼. 강할 때는 무조건 점검. 또 점검, 또 확인. 어? 당겨보고. 알았어? 네. 그러면 돼. 내일 훈련을 떠나는 아들을 위해 조언을 잊지 않는 정원사. 오늘 익었어요, 엄마? 응. 먹어. 어서 봐. 저희는 먹는 것도 전투력이라서 빨리 한 점이라도 더 먹어야 되고 빨리 먹어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빨리 먹어 쳐야 되니까. 적은 쫓아오는데 언제 남한테 양보해요. 얼른 먹어야지 떠당기죠. 먹어야 힘을 쓰고 힘이 있어야 적을 이기죠. 어느덧 시어머니도 군인 정신으로 무장됐다. 정중사 말대로 먹는 모습도 전투적이다. 그래도 애교 많은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잊지 않고 챙긴다. 야, 민경아, 여기 하나 따고. 특전사 가족의 행복한 저녁 시간이다. 여보세요. 아침 일찍 부대에서 전화다. 알겠습니다. 무슨 전화요? 아, 비상거렸다고 들으라고요. 새벽이고 밤이고 비상이 걸리면 즉시 출동해야 한다. 민경 강사님. 저요? 네. 지금 전화 왔어요? 네. 사령부 전체 비상이다. 바로 가셔야 돼요? 네. 30분 이내에 가야 되니까. 30분이에요? 네. 네. 오늘부터 일주일간 훈련 나가는 정중사도 일찍 집을 나서야 한다. 아버지, 아들, 며느리, 특전사 가족 3명 모두 분주하다. 아이고, 정신이 바빠라. 없어요? 아이고, 정신없네요, 진짜. 매일 아침마다 치르는 전쟁인데 오늘은 비상까지 걸려 더욱 정신이 없다. 훈련 떠나는 아들에게 말 한마디 붙일 여유도 없다. 어머니 아들이 오늘부터 훈련 나간다는데 네, 일주일 동안요. 걱정되시겠네요. 또 고생하러 가는군요. 이번에도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할 텐데 어머니는 걱정이 앞선다.
시원해? 네, 모르겠어요. 수고해. 건강하고. 얼마나 바빴던지 정중사는 군화 끈도 매지 못하고 나왔다. 사령부 전체 비상이니 부대 입구도 분주하다. 다 갔다 와. 다 갔다 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일주일간 또다시 얼굴을 못 본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 중이니 애틋한 감정을 표현할 여유도 없다. 장모석 중에 한 잔 태워. 당겨.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어가는 김하사. 다른 부대원들도 속속 뛰어들어오고 있다. 이미 철모를 쓰고 군장을 갖춘 동료들로 복도는 북적인다. 김하사도 급히 철모를 쓰고 나왔다. 정진수 가사. 연병장 가득 사열해 있는 특전사들. 또 얼마나 극한 상황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난 천리 행군을 아주 잘했다. 바로 즉시. 그래도 그 혹독하기로 유명한 천리 행군도 무사히 마친 정중사와 동료들 아닌가. 어떤 훈련도 이길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름도 지시한다. 잘 다녀와라. 이상. 드디어 출발이다. 이번 훈련도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아침에 집에 빨리 왔습니다. 또 훈련 나가는 기분이 어때요? 또 어차피 저희한테 임무가 주어진 거라 부담 없이 그냥 나갔다 오는 거. 일 년의 반은 훈련 때문에 집을 떠나 있다. 그래도 자신의 임무라 생각하고 훈련지로 떠나는 정중사와 특전사 대원들. 이번 훈련이 끝나면 더욱더 강한 특전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정원사도 비상금으로 바쁘다. 야, 경계주 밑에다 가축하면서 해라 말이야. 알았어? 대형을. 야, 이거다 이거. 어? 우르르 이거 하지 말고. 아버지, 아들, 며느리, 3명의 특전사 가족. 그들은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욱 강한 특전사로 태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있는 특전사 가족. 아무리 힘든 훈련도 웃으며 이겨낼 수 있는 건 특전사라는 자부심과 특전사 가족의 특별한 가족애가 있기 때문이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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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